그래서 오늘은 그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특히 이제 뇌성마비 환자가 많겠죠. 그 뇌성마비 환자 또는 다른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되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에서 생기는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한 명 환자가 응급실로 왔어요. 그래서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뭐 많이 있죠. 그 세레브럴 폴지가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프랙처가 많이 생기는 그 뉴로머스큘러 디지즈는 뇌성마비가 아마 압도적으로 제일 많을 거고, 그리고 어, 저 저기 그 마일로 메닌고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왜 프랙처가 생기냐 하면 이게 디스유스로 생각하죠. 잘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뼈가 약해져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수술했는데 이 오른쪽이 이제 부러져 있죠. 이 서브토로칸들 프랙처. 되게 서브토로칸들 프랙처는 잘 안 생겨요. 그냥 정상인에서는. 근데 이제 그 포로시스가 심하면 이제 생길 수 있게 되죠.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D스코어로 봤을 때 상당히 스탠다드 데비션이 이게 하나죠. 이게 평균이고, 요게 스탠다드 데비션 하나인데, 원 스탠다드 데비션 하나인데, 그거보다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디스유스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잘 사용을 안 하는 거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게 걷거나 웨이트 베어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웨이트 베어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우주인들, 그러니까 뭐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여행 갔다 온 그런 건장한 그런 사람들도 갔다 오면 굉장히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중력에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가 뭐 실제로 봐보면 뭐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도 줄어들고 클라스틱 액티비티도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사실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슬슬 이제 할머니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오스테오포로시스의 개념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해가지고 더 이 질병 엔티티에 대한 그런 이해가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이들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어, 더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다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와중이에요. 아직 보건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덴시토메트릭 크라이테리아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어른 같은 경우는 T스코어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사실 T스코어를 이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아비추러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마이너스 2.5다, 뭐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컷오프를 그냥 정해 놓은 거죠. 그냥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넘어 정도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T스코어라는 거는 뭐냐 하면, T스코어라는 거는 한 20, 30대에 피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덴시티가 높아요. 높다고 치면 피크 덴시티에 이제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 30대 어떤 뭐 25세라고 쳐요. 25세 남자 여자의 뭐 본 덴시티가 있다. 뭐 있겠죠. 뭐 1.3이다. 뭐 1.4다. 뭐 이렇게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거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느 정도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에이지에서, 피크 덴시티 에이지에서 20, 30대에서 보다 70대 할머니를 비교를 할 때 25세의 여성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냐.
그러니까 기준이 20, 30대인 거예요. 그게 T스코어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뼈가 약하죠. 이거 보시면 어렸을 때 뼈가 약하다가 덴시티가 갔다가 자라면서 덴시티가 높아져요. 그래서 피크는 20, 30대가 되겠죠. 그러면 어 아이들의 이렇게 이게 디벨롭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니까 아이들의 비정상, 그러니까 좀 덴시티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는 T스코어로 얘기를 하지 않고 G스코어라는 걸로 얘기해요. G스코어라는 거는 그냥 에이지 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2살 반이다. 그러면 12살 반에 있는 평균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스코어로 보면 다 오스테오포로시스죠, 애들은. 그러니까 G스코어는 언제나 T스코어보다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G스코어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피크 에이지보다 더 낮으니까 비교 대상이 낮은 대상에다 비교를 하니까 요거는 T스코어보다는 더 좋게 나와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G스코어는 T스코어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G스코어가 마이너스 3이면 T스코어는 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뭐 심평원에서 T스코어 뭐 마이너스 2.5다. 뭐 그게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G스코어가 마이너스 2.5 나오면 T스코어 기준은 맞는 거예요.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행정적인 그런 면에서 이게 지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T스코어를 안 쓴다. G스코어를 에이지, 젠더, 바디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데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클리니컬 데시토메트리에서는 아이들한테서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정의를 G스코어가 마이너스 2.0 이하의 히스토리 오브 프랙처가 있으면 오스테오포로시스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에 대해서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자기 환자들 대상으로 봤더니 프랙처 자기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뭐 7, 80%가 프랙처의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리스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보고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뇌성마비 환자들은 뭐 본인이 대부분 이게 프랙처가 잘생긴 사람들은 본인이 대부분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그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언더에스티메이션 될 가능성이 많죠. 프랙처가 있어도 그냥 지나갔을 경우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컴플레인을 하지 않거나 뭐 또는 국가에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리스크 팩터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쓰지 않으니까 디스유스죠. 디스유스를 하는 여러 가지 어,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뉴트리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햇빛 이런 거 뭐 바이타민 D 저기 메타볼리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뭐 먹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가장 큰 문제는 이모빌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이런 환자들은 시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안티에필렉틱 드럭을 쓰는데 그게 또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많이 유발을 하죠. 그래서 뭐 흔한 거 그러니까 잘 못 움직이고 웨이트밸리 못 하고 먹는 거 잘 못 먹어서 그렇다. 당연히 뇌성마비 환자 심한 환자일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안티컨벌선트 드럭에서 뭐 카보마제핀, 페노바비탈, 뭐 페니토인 이런 것들이 어, 바이타민 D 메타볼리즘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발프로이 에이시드가 특히 오스토블라스트하고 클라스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환자들 발프로이 에이시드를 못 쓰게 안 쓸 수도 없죠.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 중에 시저를 심하게 해서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이 있는 환자,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도 이제 클라이테르에 의해 가지고 시저를 많이 하는 환자들한테 그냥 들어가는 진단명인데 이런 환자들은 레녹스 가스토 환자들은 굉장히 시저 드럭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스테오포로시스 엄청 심합니다. 특히 조심하시고 이 환자 12살이고 이렇게 해서 빠지려고 하고 수술을 했어요.
여기 이제 부러졌죠. 서브트로칸터릭에서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픽세이션을 했는데 여기 밑에서 또 부러졌죠. 이게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이게 더 자꾸 악화 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요번에 환자 한 명도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가자마자 또 부러져. 그 디스탈에서 또 부러져가지고 와가지고 또 수술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취해요. 이제 IM 네일을 하면 조금 좋긴 한데 IM 네일이 이쪽 프락시말 때문에 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플렉서블 IM 네일을 못 쓰고 이제 어, 리지드를 써야 되는데 프락시말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적 고려 상황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팩터는 뭐 쿼드리플레자 아주 이모빌리제이션 심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 그리고 피딩 디피컬티 있고 바이타민 D 칼슘 인테이크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죠. 그래서 뭐 G스코어 보면 뭐 마이너스 5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고관절 수술하는 이유도 아이들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성마비 환자를 가능하면 그걸 이제 세라피틱 스탠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적 기립이라고 해요. 가능하면 세울 수 있도록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펴주고 발도 이렇게 디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고관절 수술하는 것도 세라피틱 스탠딩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는 이게 있어. 이게 환자가 이제 뭐 10살이라 하더라도 이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계속 누워 있으면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뭐 더 심해지겠죠. 그럼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환자는 뭐 이쪽 오른쪽 빠져 있었고 수술했고 뭐 거기는 안 부러졌는데 이제 무릎 쪽이 이제 부러졌죠. 저 어제 환자도 무릎이 부러져서 왔는데 되게 이제 프랙처는 디스탈 피머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위치가 여기에요. 이 정도는 그냥 캐스트로 이제 치료가 됐죠. 그래서 이 캐스트 치료하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약간 무릎이 원래 잘 안 펴졌던 환자는 약간 익스텐전해서 캐스팅을 하면 수프라콘딜러 오스테오토미를 한 그런 역 그런 뭐 좀 약간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익스텐전을 해가지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는 안티컴퍼서트도 쓰고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래서 지스코 지스코아는 이렇게 마이너스 2점이었고 되게 그냥 가장 안전한 약은 이제 아이들한테서 얘기된 건 IV 파미도레이트니까 IV 파미도레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스탠딩을 시켜주려고 하고 요새는 모르게 발에 오실레이션을 시켜주는 이런 기구들도 있어.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스탠딩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파미도네이트 쓰고 졸레드로네이트 쓰고 이제 프롤리아 요즘 쓰고 또 새로운 약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그런 거에 대한 정리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도움 된다. 되게 이제 스터디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의 파퓰레이션도 적고 이게 돈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 규모도 작고 뭐 연구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큰 제약회사들의 연구에 잘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뜨문뜨문 그런 약들에 대한 효과에 대한 거 나와요. 그래 파미노르이트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냥 대충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뭐 꽤 많네. 파미노레이트에 대한 연구들은 뭐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레드로네이트도 이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졸레드로네이트를 15세 이하에서 못 쓰게 지금 심표방에서 막아놨어요. 근데 참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졸레드로네이트도 뜨문뜨문 이렇게 그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이제 15세 이하면 파비노레이트 쓰고 그리고 15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졸레드로네이트를 쓰거나 프롤리아를 이제 어른에 맞춰가지고 프롤리아를 이제 쓰고 있죠. 비타민 D하고 칼슘은 뭐 해가 되는 거 아니니까 꼭 드리고요. 환자들 칼슘도 그렇고 뭐 비타민 D 칼슘도 없는 애들로 보여서는 훨씬 낫죠. 그래. 그래서 비타민 D는 하고 칼슘은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있고, 영 뭐 아이들이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직접 사서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OTC 제재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그리고 덱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해주고, 아니면 뭐 덱사를 찍긴 찍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이런 기준을 늘리는 거는 우리 의사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거를 아이들이 어, 어, 검사를 할 수 있게, 또 보험에서 커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게요. 지금은 10살에서 18살 이하에는 이런 급여에 대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뇌성마비는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니까 그거가 그걸 잘 써주고 이 덱사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10살 이하는 또 그냥 디코드로 할 수밖에 없겠죠. 진단 시 한 번, 뭐 추적 검사 시 뭐 이렇게 된다. 이게 뭐 G코드가 뭐 우리는 엄청 프로시스가 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G코드 써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롤리아든 뭐든 뭐 일반 원칙이 있는데, 이제 T스코어 마이너스 2.5, 뭐 이건 이 G스코어로 치면 T스코어보다는 훨씬 G스코어는 더 낮으니까 이건 다 됩니다. 이걸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하고, 영 안 되면 뭐 디코드라도 해야죠. 근데 이게 막 삭감 됐다 안 됐다 막 하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우리가 프랙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건 당연히 되고요. 근데 이제 프랙처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프로필락틱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디코드로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미노레이트도 똑같고 일반 원칙에 대해서 따라가지고 그렇게 약을 쓰고, 졸레드레노이트도 일반 원칙에 따라가지고 하고, 그 데노스맙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어, 뭐 골절이 있으면 데노스맙 뭐 프롤리아 쓰는 건 뭐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경우에 뭐 이게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뭐 근데 그 심평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의사거든요. 의사들이 그걸 하는데 의사들이 몰라요. 이게 뇌성마비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다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뇌성마비에서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는 엄청나게 흔합니다. 제가 보는 프랙처 중에 반 이상은 뇌성마비에서 오르는 뇌성마비 환자를 주로 보니까 뇌성마비 환자의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예요. 막 일주일에 한 명씩 오죠. 지금 요새 보면. 그래서 프리벤션이 더 중요하죠.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더 부러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 웨이트 베어링 하고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누워 있는 아이들 해주고요. 아이고, 그리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고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이게 뉴트리셔널 서포트 해주고, 가능하면 밖에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했어요.